핵심만 빠르게 살펴보는 주식 10분 팁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파두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야, 파두가 이번에 어닝 쇼크가 한번 오게 되면서 낙폭이 엄청 좀 커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볼 거고, 얘가 반등이 나온다면 어느 쯤에서부터 나올 가능성들이 있는 그런 예상 지점들이랑 시나리오들도 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파두는 되게 이 상장 직전부터 기업 공개하던 IPO 당시만 하더라도 엄청 부각을 많이 받던 종목이에요. 특히나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특히나 시총이 1조 원이 넘는 종목들 있죠. 이렇게 1조 원이 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의 관심들이 엄청 많이 몰리거든요. 뭐 옛날에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라든가 막 이렇게 무거웠던 종목들 막 따상상 나가고 막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2021년도 20년도 이때가 되게 핫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학습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종목들에는 되게 관심이 많이 몰리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파도도 되게 많이 몰렸었고, 실제로 딱 첫날 움직임 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강하게 상한가처럼 딱 밀어버리게 되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게 웬일이야? 갑자기 여기서부터 쭉 꺾이면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이 지금 약간 지금 사람들은 우려를 하고 있다 이거죠. 이게 어닝 쇼크가 이번에 조금 있었어요. 이 얘기를 보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종목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시총 1조 원 깨지고 여기서 좀 더 읽어보면은 매출이 3분기 매출이 3억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그 3억 원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두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7%가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이 원래 전년 동기에는 이 100억이 매출로 잡히던 게 지금 97%가 감소해서 3억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평가됐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지금 좀 하락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뭐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그러니까 물론 편차가 크지 않으면은 가장 좋기는 하겠지만, 사실 사업이라는 것 자체적으로가 원래 잘 되는 시기가 있고 또 안 되는 시기가 있고, 이게 원래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어려운 거고. 근데 이번에 조금 좀 과할 정도로 쇼크를 좀 기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3분기에 이렇게 나왔다가 사실 또 4분기에서부터 좋은 모습들 보여주면 또 금방 자리는 금방 되찾아가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조금 충격적인 소식에 사람들이 좀 과민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래요. 어쨌든 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움직임이 나온 거지만, 조금 더 과하게 좀 반응이 나오게 되면서 연속적으로 좀 강한 하락이 좀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우선 어차피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런 것들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지금 어디서 반등이 나올까, 사실 이런 게 더 궁금하신 걸 거 아니에요. 지금 순식간에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이게 뭐 매출이 97%가 꺾이고 마이너스 97%인데 우선 주가는 마이너스 50% 정도 빠진 거라고 하면 사실 반영은 어느 정도 많이 되었다라고 보긴 하거든요. 이게 보통 빠질 때 어떻게 빠지게 되냐면은, 우선 저는 이거 결론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1차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이제 슬슬 높은 지점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선은 저는 이게 파동의 이동을 볼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들 보통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이게 위에서 분명히 이 구간에서 딱 상승하고 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여기서 결국에는 위로 가는 돌파 싸움을 하느냐, 아래로 가는 이탈 싸움을 하느냐, 그 전 단계에서 힘을 모아보면서 위로 갈 놈인지 아래로 갈 놈인지 여기가 좀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뭐 이슈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어차피 모든 건 가격으로 다 드러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미 힘이 모였었던 게 지금 이 경우는 어닝 쇼크가 일어나게 되면서 아래로 터지는 그림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 박스권이. 그래서 이게 깨지면 보통 얼마만큼 하락이 나오냐면 딱 이 정도 파동만큼 하락이 보통 꺾이게 되거든요. 우선은 1차적으로 한 칸 정도는 그냥 넘어가요. 반대로 이번에 어닝 쇼크가 아니라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면 이 정도 크기만큼 올라갔겠지. 그러니까 보통 이 박스의 크기가 이게 다음 파동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파동이고, 거기서 어느 방향으로 터지느냐, 아래로 터지느냐, 위로 터지느냐에 따라서 마치 아파트 층을 쌓듯이 이렇게 쌓으면서 가는 건데, 지금 이번에 아래로 터지게 되면서 이 정도가 우선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저는
이 정도 힘은 우선 1차적인 반영은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슬 반등 가능성은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보고는 있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게 보통은 90% 확률이에요. 저는 제가 보는 확률상 90% 확률로 딱 한 칸이 빠지거든요. 이게 이런 큰 파동은 딱 한 칸이 빠져요. 보통 90% 확률로. 이 정도가 한 칸이 빠지는 경우가 보통은 대부분이고요. 아주 간혹 가다 10%의 적은 확률로 위로 가나 밑으로 가나 두 파동이 한 번에 빠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는 한데, 우선은 한 칸이 더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오늘 이렇게 끝냈으면 안 됐지.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서 오늘 하한가까지 못 말았잖아요. 하한가까지 못 말았어요. 만약에 빠질 놈이었으면, 한 칸이 더 빠질 놈이었으면은 하한가까지 오늘 또 밀었을 겁니다. 근데 그건 아니다라는 건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뭔가 매수세 물량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한가까지 못 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신호로 봐도 그렇고, 우선은 저는 여기서 이번 파동은 일단락을 시키고 다시 한번 좀 파동을 만들고 움직이려는 그런 뉘앙스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슬슬 하반 경직성은 좀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빠질만치 좀 어느 정도 많이 빠졌다라고 보이고, 물론 조금은 더 빠질 수 있겠지만은 추가적으로 지금 하락한 것만큼의 큰 낙폭은 이어질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전 10% 미만의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슬슬 반등 나올 수 있는 시기를 좀 제고하시면서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여기서 빠질 때 하한가 치고 나서 오늘 개파락으로 떨궜잖아요. 떨구면서 여기 갭 구간이 좀 메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갭 구간이 이렇게 비워져 있거든요. 이렇게 갭하락이 나왔었던 자리들이나 갭상승이 나와줬던 자리들은 다시 이 자리로 좀 메꾸려는 습성을 보이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초가부터 갭하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래 비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굳이 꼬리로 메꿔주고 보통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보통 비워져 있는 구간들은 메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번에 지금 못 메워줬죠. 그렇기 때문에 슬슬 어느 정도 힘이 반영이 어느 정도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되는 자리 까지 온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약간 왔다 갔다 하다가 양봉으로 말면서 우선 요 자리까지 좀 다시 한번 채워보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오고, 그 다음에 안정화를 거친 다음에 추가적으로 위로 보낼 건지 아래로 보낼 건지 그거를 좀 결정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 시나리오를 좀 그리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심리적으로는 조금 들고 계신 분들이야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많이 반영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어닝 쇼크 뭐 물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뭐 기업이 망하고 막 그럴 거였으면 뭐 더 하락이 나오겠지만 그 정도 사태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훅 하고 이렇게 놀라는 반응이 좀 나와가지고 좀 더 과하게 반응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뭐 물론 가장 보수적으로 조금 더 안정화되는 건 확인을 해줘야 돼요. 뭐 물론 정말 재수가 없는 경우라고 하면은 뭐 물론 더 밀게 되면 한 칸이 더 내려가는 경우도 뭐 물론 발생할 수 있겠지만은, 그 경우는 전 10% 미만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슬슬 여기서부터 살짝 뭐 음봉 밀다가 다시 양봉 밀기 시작을 하면은 변곡을 좀 형성을 해주면 우선 낙폭이 컸었던 만큼 기술적 반등은 강하게 나올 거거든요. 우선 딱 여기 비워져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 아마 여기까지 메우러 올 거예요. 반등에 성공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올라올 때 이 정도까지는 우선 1차적으로 메워놓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 반등 나올 때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거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죠. 하면서 이제 다시 추가적으로 더 원래 자리까지 회복을 시켜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때서부터 좀 결정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자리에서 눌렀다가 반등이 잘 나와주나만 좀 잘 확인해 주시고, 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슬슬 이제부터는 낙폭이 컸던 만큼 기술적 반등 자체는 강하게 나올 거다. 그래서 이 정도 자리까지 25,000원 정도까지는 저는 금방 또 메워주러는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추가로 더 깊게 빠지는지 아닌지만 먼저 1차적으로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변곡 형성하고 말아 올리기 시작하면 25,000원까지는 올라올 거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기술적 반등 나올 때 뭐 만약에 좀 크게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리스크 좀 줄여주시면서 분할 대처 좀 해주고, 나머지만 가지고 다음 흐름들을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한다라는 점, 그거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고요. 이 신규 상장주들은 첫날봉 밑으로 빠지면 기본적으로 조금 탄력이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신규로 새롭게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나중에 보세요. 뭐 가장 보수적으로 여기 어쨌든 가는 놈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게 일시적인 파동이었다라고 하고, 가는 놈이라고 하더라도 첫날봉 위로 분명히 올려놓으려고 할 거거든요. 만약에 얘가 가는 놈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요 윗구간에서 차라리 노리셔도 먹을 수 있는 자리들은 충분히 나오니까,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우선은 좀 관망만 하시면서 보시고, 보유하신 분들만 지금 뭐 조금은 더 빠질 수 있는데 거의 다 반영됐다라고 보니까요.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여기까지 올라올 거야. 한 딱 25,000원 정도까지 올라올 거거든요. 반등이 나와주면. 그럼 요 자리에서 분할 대처만 좀 하시면서 리스크만 좀 먼저 줄이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뭐
정말 이런 저도 재수없는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요. 혹시나 이 오늘 봉보다 훨씬 밑으로 빠지려고 하기 시작을 하면은 혹시 한 파동이 더 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뭐 아예 없진 않거든요. 10% 여러분들 다 잘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안 펼쳐지기를 바라고, 그렇지만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게 나으니까 사실 반등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려요. 근데 혹시나 밑으로 한 파동이 더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와만큼이 조금 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봤었을 때 다음 자리는 한 13,000원부터 12,000원 정도까지가 열려는 있거든요. 지금 자리는 사실 반등 나오면 여러분들 물려 계신 분들이야 뭐 어느 정도 빠져나올 수 있는 정도의 반등 자리가 나오겠지만, 혹시 거기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거기는 한 번에 빠져나오긴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 정도 왔었을 때 12,000원부터 13,000원까지 혹시나 가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눌러줬다가 반등 나오는 지점에서 아마 평단가를 한번 관리를 해서 올라올 때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봐야 되니까 참고만 해두세요. 라인만 좀 참고를 해두세요. 그래서 라인만 좀 참고를 해두시고, 뭐 그런 일은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우선 이번 눌림에서 거의 다 반영이 됐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고, 반등 자리 보여줄 때 이 정도 자리에서 우선 대처를 조금 해주고 나오는 관점으로만 당분간 좀 살펴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거래량도 어차피 오늘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 피날레 구간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거래량이 좀 많이 실렸기 때문에 이제 슬슬 변곡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 다음 흐름들 좀 잘 지켜보시면서 이어나가시면 좋겠다 라고, 좀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다 다룬 것 같고, 반등이 나왔을 때의 위치, 지금 자리는 얼마만큼 반영이 된 거고, 혹시나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요거 기준으로 먼저 좀 잘 계획만 잘 세워두세요. 어쨌든 뭐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여기서부터는 얼마만큼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그걸 이행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요게 중요하다라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다 세워드리기는 했는데 뭐 물론 이게 무조건적이진 않아요. 시장 상황이라는 게 변수들이 조금씩 끼기 때문에 이렇게 변수들이 끼다 보면은 이 계획을 조금씩 수정을 해주시면서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까지 뭐 물론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어쨌든 영상은 제가 지금 기준으로 찍고 있으니까 뭐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들은 어떻게든 해드려도 다음 얘기를 지금 다 해드릴 수는 없다라는, 결국 실시간성 면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좀 잘 보완해 주려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알림방이고, 알림방 같은 경우에는 글로 써드리고요. 타자로 쳐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실시간성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방은 요게 장점이니까 한 번씩 들어오셔서 뭐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시장 상황 설명드리면서 이런 흐름들은 어떻게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구나. 만약에 타점을 노린다라고 하면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패턴이 나오면 공략을 좀 해줘야 되고, 지금 올라가게 되면은 1차 목표가는 어디까지 볼 수 있고 2차 목표가는 좀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거구나. 뭐 다 올라오다가 뭐 만약에 중간에 시장이 꺾이고 이렇게 변수가 좀 발생된다 싶으면 중간에 그냥 끊어주고 나오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구나. 반대로 이탈각이 나오게 됐었을 때 좀 리스크가 커지는 자리들은 어디니까 이 밑으로는 보지 말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공부용으로라도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오셔서 같이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정보 공유방, 알림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알림방에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죠. 종목 공유를 좀 하루에 한두 종목씩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하루에 3% 정도에서 10% 정도 가량 좀 목표로 해가지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로 좀 편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번씩 들어오셔서 같이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어지간한 장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두 종목씩은 꼭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이 몰리기 때문에 정말 완전히 폭포수 같이 하락이 나오는 막 그런 장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오셔서 이런 식으로 같이 공유도 좀 받아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지금 공략을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서 견해도 좀 넓혀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요. 올려드리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상한가 달성, 그리고 뭐 수익이 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계속 알림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 건지도 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대응들도 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같이 설명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드리는데 또 중요한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 계좌가 깔끔한 경우를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거든요. 거의 대부분
기업은 막 터줏대감처럼 막 마이너스 40%막 이런 식으로 물려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자기가 처음부터 뭐 계획하에 사실 계획하에 40% 마이너스 40%씩 치면서 가져가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물린 거지. 정말 솔직해집시다.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한 번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이 이제 악성재고죠. 악성재고. 이런 것들은 악성재고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은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손절을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들도 좀 잘 챙겨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수익도 조금씩 챙겨 가시면서 이거 챙기고 땡이 아니라 챙기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종목이 어떻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수익을 좀 내시면서 같이 조금씩 같이 줄여 나가시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 챙겨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처리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이 있으면 같이 상세 처리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하시는 거지만 같이 해 나가시면서 아무래도 진행을 해 나가시면은 조금 더 계좌 안정화가 빨리 돼서 이제 두 눈 뜨고 조금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계좌가 완성이 되면은 그때부터 좀 수익을 안정적으로 쌓아나가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계좌 안정화도 좀 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시황 브리핑들도 드리고 있죠. 오전에도 드리고 있고요. 점심에도 드리고 있고 오후에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설명을 드리고 있고 테마적으로는 지금 뭐가 가장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 약세 테마는 뭐가 있는지 업종별로 봤었을 때는 어떤 업종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어떤 업종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어차피 시장 상황 따라갑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주도 면밀하게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오늘 대응을 해야겠구나.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도 좀 한번 짜보시고 이 도움도 좀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자 아침부터도 브리핑 당연히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후에도 브리핑 이런 식으로 드리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 번씩들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공유도 한 번씩들 받아보시고 이렇게 시황 브리핑도 받아보시면서 서로 간에 또 정보도 교류도 하고 여러분들끼리도 뭐 대화도 좀 하고 하시면서 조금 더 우리가 뭐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껑충 뛰는 거는 힘들어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보 교류를 계속 하시면서 도움도 좀 받으시고 어찌되었든 제가 더 오래 했을 거 아니에요. 저의 견해들도 아낌없이 나눠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 토대로 여러분들의 실력들도 좀 같이 일치월장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들 알림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